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DJ로 참여하게 된 당금의 똑순이 꼬꼬입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3일간의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얼굴색이 좋아 보여서 아주 다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5월에 2번이나 연휴가 있는 만큼 푹 쉬고 놀면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분 좋게 저 꼬꼬와 함께할 패널분들은 누구일지 다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팩트폭격기 투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도 해맑은 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영화 덕후 찬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정 당금의 열정 보따리 쪼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러면 모두 궁금해하실 9시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당금 시네마에서 영화 관람 에티켓을 안내드립니다. 옆 사람과 마음껏 떠들어주세요. 정숙은 금지. 휴대폰 사용은 자유롭게. 구독은 하셨죠? 당금 시네마에 출구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9시네. 자자, 모두 자리에 앉으셨죠? 우리가 5월 중에 꼭 기억해야 할 하루가 있습니다. 네, 바로 5월 18일인데요. 오늘 9시 내에서 다룰 영화는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시점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려낸 영화 택시운전사입니다. 쏘님, 청취자 여러분들께 택시운전사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영화 택시운전사는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5.18을 조명하는데요. 파란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데리고 광주에 갔던 실존 인물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1980년대 당시를 추억하게 하는 브리사 택시부터 위르겐 힌츠페터의 필름 카메라까지 여러 아날로그적인 소품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낭만적 소품들이 5.18이라는 끔찍한 학살의 현장을 담는 소재로 변모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또 영화 택시운전사는 김사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 만큼 상당한 사실성을 보여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영화일 수도 있지만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시간 날 때 한 번 더 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려 봅니다. 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5월 18일쯤에 업로드되는 만큼 더 뜻깊은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당금이들이 들려드리는 택시운전사 줄거리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택시운전사 김사복은 우연한 계기로 광주의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데리고 광주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5.18을 마주하곤 힌츠페터를 두고 도망을 치고 말죠. 하지만 손님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심정이 변화하고 5.18이라는 시대의 혼란에 빠져듭니다. 우리 소풍은 다음에 가자. 다음에 언제?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아빠 택시에 꼭 태워줘야 되는 손님인데 그 손님만 태워주고 아빠 금방 갈 테니까 그때까지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상구랑 싸우지 말고. 이렇게 딸에게 선물한 신발을 사들고 집으로 혼자 도망치듯 떠났던 그는 다시 광주로 돌아와 동행했던 대학생 재식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 재식의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공주놈들이 끌고 가다가 중간에 눈을 감게 그냥 논두렁에 버리고 갔다고 안 해요. 광주에 간이 부족해가지고 학생들이 관 가지러 갔어라. 왜 그러고 있어? 이거 다시 찍어야지. 약속했잖아. 알리겠다고. 뉴스가 나가야 그래야 바깥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당신 기자니까 찍어줘 얼른. 재식이도 찍고 여기도 찍고. 택시를 자기 몸같이 아끼던 그는 이제 광주 시민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택시를 총알바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항쟁 중에 발생한 환자들을 구하고 취재를 이어가던 중 더 이상 광주에 머무르기 힘들어진 힌츠페터와 김사복은 전남 택시로 택시를 위장하고 서울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광주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길을 점거하고 있던 군인들에게 정체를 의심받게 되죠. 어디 가십니까? 예, 저 손님 모시고 서울 가는 길입니다. 서울 택시야. 아닙니다. 전남 택시입니다. 집이 어디십니까? 집은 왜? 이 새끼가 대답 안 해? 너 전남 택시가 말투가 왜 그 모양이야?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둘 다 내리십시오. 일단 내리십시오. 내리라고 외국인이라고 봐줄 줄 알아? 내려. 여기 트렁크 좀 봅시다. 저 외국인 손님 기념품입니다. 석가탄신일이라고. 보내줘. 중사님, 외국인은 일단 잡으라고. 기자도 아니고 서울 택시도 아닌데 뭐 어쩌게 보내라고.
이렇게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낸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김사복과 힌츠페터는 안전하게 서울에 도착하여 진실을 보도하고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공항에서 헤어진 두 사람은 결국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5월 18일 그날의 기억은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줄거리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의 당근 시네마는 유독 연기력이 더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평점을 매기기 전에 영화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가 다루는 내용이 묵직한 만큼 토크 내용 역시 기대되는데요. 이런 기대감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영화 택시 운전사가 5.18 민주항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에는 조금 독특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다른 영화들과 영화 택시 운전사가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기법에는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찬이부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이 영화 전까지 5.18을 다룬 대중 영화들 중 가장 유명한 영화는 화려한 휴가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이 영화를 보면서 이 5.18을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나? 왜 우리나라 시민이 이렇게 우리나라 정권에 당하고 있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화를 통해서 저도 접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보통 5.18을 다룬 영화 중 작품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영화는 박하사탕이 네. 그렇죠, 맞아요. 이창동 감독님의 박하사탕인 것 같아요. 그 성대모사 한번 해주시나요? 누구 말씀이죠? 그 명대사 있잖아요. 기차 거기서. 돌아갈 네, 때. 기차 나 올 때. 다시 돌아 이거요? 네네. 이게 무슨 맥락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한쪽은 피해자, 한쪽은 가해자 편에 섰던 인물들을 다룬 영화들이에요. 그 두 맞아요. 영화는. 근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역사의 소용돌이에 개인이 어떻게 휘말려서 희생을 당했냐 이런 영화들이거든요. 그 영화는. 근데 반대로 택시 운전사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서울 시민과 독일 사람의 시점으로 전개하잖아요. 외부인의 시점을 빌려봤다는 점이 이 영화만의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러한 설정이 가져온 핵심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설정은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설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과 달리 눈 꼭 감고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위하면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맞아. 결국 택시 운전사는 본인의 안위와 무관한 타인의 비극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윤리적인 쟁점에 발을 내딛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이 5.18 소재를 다룬 다른 영화들과 차별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쪼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찬이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이 5.18 소재를 다룬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화려한 휴가나 28년도 있죠. 진구 맞아요.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맞아요. 네네. 복수하는 내용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 찬이가 다 해줬어요. 모든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5.18 소재를 다룬 영화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거기에 광주 시민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택시 운전사는 조금 거의 유일하게 외부인들이 그 사건에 개입을 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기승전결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영화에 그게 너무 좋았어요. 동화되는 거. 사실 그 학생들의 모습과 시민들의 모습을 처음에는 만섭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이제 하면요? 이제 그 운전하면서도 막 뒷담화 같은 것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사건의 정말 그 끔찍한 참상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과 이 광주 시민들과 동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 한 명이라도 살려야겠다라는 그 잠재되어 있던 인간성이 폭발하는 장면이 저는 너무 좋았고 그 장면 자체가 다른 5.18 영화들과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쏘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근데 어떡하죠? 저 진짜 찬이님이 아까 말을 다 해줘가지고. 아 진짜? 네. 근데 굳이 더 말해보면, 다른 영화들은 진짜 5.18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이렇게 사람들,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주입을 하려고 했던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거는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더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어떻게 도우는지, 그 5.18 항쟁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지를 더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른 점이라고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트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뭐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앞에 대부분 나오기는 했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 항상 영화나 드라마 이런 작품을 볼 때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아예 대놓고 김사복의 시점에서 영화가 전개되다 보니까 좀 더 공감하기도 쉬웠고 확실히 내가 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쉬웠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소시민이잖아요. 택시 맞아요. 운전사라는. 그러다 보니까 더 공감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소시민들이 어떻게 그 광주 현장에서 대처를 했는지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만섭이 뭐 되게 막 역사적으로 영웅이 되겠다고 해서 막 그런 행동을 했던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혀. 맞아요. 되게 평범한 사람이죠. 그죠? 네. 그랬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좀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그냥 방금 전까지 옆에 있던 내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걱정돼서 이렇게 돌아갔다는 그런 그 사람의 에피소드, 뭐 그 사람들 거기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지 잘 알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말이 다 와닿았는데 저 역시도 같은 입장이에요. 김사복과 힌치페터 두 사람 모두 광주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벌어지는 일을 처음 보는 관객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는 점이 이 영화가 가장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김사복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다시 광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5월 18일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김사복이라는 택시 운전사가 목숨을 걸고 광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번에는 쏘님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라면 저는 일단 아직은 책임질 게 많이 없는 사람이라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까지 힘들었는데 그래도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아침에 딸이랑 통화도 했고 딸은 앞으로 그래도 내가 없어서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돌봐줄 사람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광주에 갔을 때 너무 많은 참상들을 봐버렸고 나 역시 바깥에 와서 국수 먹을 때 되게 무지한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사실 자기가 생각했던 광주에 가보기 전에 그리고 가서도 처음 만난 학생한테 했던 말들이라서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봤는데 그걸 모른 채 하고 그냥 간다? 그런 내 마음이 불편해서 저는 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진짜 큰 것 같은데 쪼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네. 저는 이제 본가가 이제 전남이잖아요. 저희 네. 친구모가 현장에 계셨어요. 네, 현장에 계셨고 그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김사복, 이제 만섭의 인물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소님의 의견에 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역사잖아요. 맞아요. 피할 수 없는 역사고 네네.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그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갇혀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런 작품의 선택,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5.18이 하나가 있었고 저는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게 일제강점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결이 다르지만 선택 하나로 개인의 목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화 자체가.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제 전공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제 인생을 욕먹기 싫으면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 선택이 곧 역사랑 직결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만섭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딸한테 안 부끄러우려면 돌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목숨 정말 소중하죠. 처음에는 만섭이 굉장히 속물적인 인물로 나왔다가 이제 그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제 바뀌잖아요. 저는 그 바뀌는 전환점이 전 주먹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환점을 맞이한 그 만섭의 본인의 그 인간성을 그 개연성을 위해서라도 선택을 돌아가는 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본인의 그런 뭐 정의감, 뭐 희생정신 이런 것보다도 그 인간성의 그 일관성을 유지를 하려면 돌아가서 본인이 봤던 그 사람들과 운명 공동체적인 삶을 계속 지속하는 게 뭐 개연성으로도 그렇고 제 인간 가치관으로라도 정말 그 사람들과 정말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자기의 정말 전재산 같은 택시를 바치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진짜 두말할 것도 없이 아마 만석과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쪼이님의 완전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엔 트루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근데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네. 들었던 생각이 사실 저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도 처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연 이런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질문 자체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이 딸이 혼자 크고 있잖아요. 아버지랑 함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광주 사태를 그 내 눈으로 봤을 때 직접 누군가가 죽는 것도 봤고 크게 다치는 것도 봤고 했을 때 저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떠나버리면 그 딸은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을 테니까 딸이 너무 어려요. 맞아요. 그리고 돌아가기 직전에 그 전화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저 같으면은 돌아가는 선택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전화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 돌아가기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이 김서복이라는 인물이 진짜 대단한 선택을 한 거죠.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찬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로의 말을 이어보자면 어쩌면 이 가정이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내가 김사복이었다면 이라는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는 게 여기서 대답하는 건 어쩌면 너무 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위대한 결단이잖아요. 막상 그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면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왜 김사복이 돌아갔는가? 이거는 따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근데 말을 안 해도 모두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송강호 씨가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연기가 너무 입체적이지 않나요? 말을 안 해도 모든 게 다 설득이 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아 저게 그냥 저 사람의 모든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이 심리적인 내적 동인을 찾아보자면 결국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느꼈던. 극중 김사복은 철저하게 자기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한 속물적인 그런 인물로 초반부에 묘사가 돼요. 맞아요. 돈을 어떻게 더 뜯으려고 하고 집세를 안 내려고 하고 뭐 택시도 어떻게 보면 새치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다른 기사분에. 그런데 영화는 그런 속물적인 사람에게조차 지킬 수밖에 없는 윤리적인 하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김사복에게는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걸 저버릴 수 없었기에 돌아갔던 것 같아요. 네. 다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시 서울로 갔을 것 같아요. 광주로 못 돌아갔을 것 같다라는 입장인데 아까 투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딸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5.18 민주항쟁 그걸 봤으면 이게 과연 서울에서 안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나중에 전국으로 퍼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때 사실 본인이 지키고 싶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딸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광주로 돌아가는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5.18이 사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광주에서만 원래 발현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맞아요. 민주운동이 전국적으로 다 대학교에서 일어나자고 얘기했다가 네.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광주에서만 이제 일어났는데 전두환 정권이 이제 광주에만 이제 군력을 이제 집중을 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광주가 고립이 됐던 거거든요. 그쵸.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많이 죽었는데 그 사건 이후 7년 이후에 6월 민주항쟁이 나타나죠. 그게 1987이다. 네, 맞아요. 음. 거기서도 5.18에 대한 비디오를 틀어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컸던 거는 거기서는 이제 오히려 광주가 좀 소극적으로 나오다가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도 이제 아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겠다 해서 광주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진행했던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연결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당시에 군인이었다면 김사복과 힌치팬터를 발견하고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러면 아까 군인 연기를 아주 잘해주신 아하. 수루님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그 주위에 같이 일하고 있는 전우들이 다 있잖아요. 네. 네. 누군가 보고 있다 하면은 저는 절대 못 보내줍니다. 그치 그게 무섭지.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이 네. 군인 생활을 해봤잖아요. 해봤지. 그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이런 큰일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것도 그렇게 절대 못해요. 근데 이 군인이라 엄태구 씨가 한 역할이 뭐 어느 정도 역사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 의식도 좀 있고 그런 인물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더 보내주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냥 조금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여서 한 조금은 좀 안일하게 얘기하면 멍청한 선택으로 보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다 알고 이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보내주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냥 제가 혼자 지키고 있었어요. 뭐 군대에서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지만 근데 내 앞으로 택시가 지나가는 거면은 보내줄 수 있죠. 그거는 사실. 그것도 맞지. 네, 제 양심상 그렇게 보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추후의 일이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때 시대상 분명히 맞아. 저만 영향을 받지 않고 징계를 그쵸.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도 다 어마어마한 음. 징계를 받았을 거야. 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몰아갔을 게 뻔히 보여서 어. 네.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네.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엔 찬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회복무요원 출신으로서 제가 말씀을 이어드리자면 저도 사회복무요원을 아까 나왔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네네. 대충 그 군부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도 남자니까 그렇죠. 대충은 알잖아요. 네. 훈련소는 갔다 왔고 네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하는 게 이게 트로의 말을 그냥 연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닐 거예요. 네네. 근데 나부터가 모진 고문을 당하겠죠. 그리고 내 자식이나 가족이 낙인을 찍힐 거예요. 맞아. 주홍 글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삶도 영향이 있을 거고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게 나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럼 쪼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루의 첫 마디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군인 시절을 겪어본 사람들의 마음은 아까 제가 이제 김사복 만섭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 돌아간다고 얘기했지만 이건 또 별개잖아요. 그렇죠. 정말 찬이가 아까 질문에서 얘기했던 거에 너무 공감해서 인용을 하자면 김사복의 선택은 그 인류의 하한선인데 이거는 상한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정말 최대한의 용기와 노력이 아니면 정말 트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책임과 뒷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이 중사의 역할을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은 게 저도 그리고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군인은 명령을 그 상명하복을 하는 지켜야 존재잖아요.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인의 직업 윤리는 지킨 거예요. 명령을 따랐다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김사복의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지 맞아요.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봐도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만섭이었으면 돌아갔겠지만 군인이었으면 못 멈췄을 것 같아요. 네네, 진짜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픈데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군필이 계시다면 저와 투르의 그리고 찬이의 이 기분을 너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그럼 저랑 쏘님만 군필이 아니잖아요. 네. 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근데 사실 안 된다고 못할 것 같다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저는 보복이 무서워서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이 문제에서는. 왜냐면 중요하게 나오는 씬이긴 하지만 네. 만약 내가라잖아요. 이거 질문은 내가 그쵸. 군인이었다면이잖아요. 저는 내가 군인이고 아까 군인 윤리 말씀해 주셨는데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겠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모자 쓴 맞아. 것도 군인 같아. 되게 군인 같아요. 현재 군 조직에서 원하는 군인상이에요. 완벽한. 맞아. 지금 딱 그 어디지? 그 가짜 사나이인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진짜 맞아요. 그게 사실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희 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네. 통일이 저도 되네요. 현실적으로 제가 가족이 없었다면 진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네네. 그때만 가능했을 것 근데 같아요. 그래도 힘들죠. 그쵸. 맞아요. 그래도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래도 힘들지. 저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어요. 제 옆에 있는 전우들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약간 이걸 봤을 때는 네네네. 저는 제가 안 갔다 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네. 있지. 근데 가족이 있다면 지금 내 선택으로 너무나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글쎄요. 저도 영화 말미에 숨겨뒀던 그 군인처럼 그랬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저희 다 의견이 통일됐는데 네네.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획안을 썼던 트루님부터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역사를 음. 잊은 민족에겐 네. 미래가 없어요. 맞아요. 그쵸. 네. 뭐 항상 뭐 웬만한 역사를 다룬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화들이 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저는 택시 운전사 같이 조금은 근현대라고 해야 될까요? 근현대사죠. 네. 네. 이런 그 배경을 다룬 영화들은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와도 이어지는 맥락이 분명히 있고 사실 요 얘기가 최근에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좀 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특정 인물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네. 그 인물
덕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네. 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덕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5.18이나 그런 걸 비롯한 그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이 영화도 그렇고 네, 저희는 역사를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그러면 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군필소. 네? 안 아니, 돼. 현직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가장 원하는 군인상.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영화 그런 역사 영화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를 전달하려고 만드는 경우가 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일상의 모습을 되게 잘 보여줬다 생각했어요. 그 위르겐 힌츠페터 씨랑 이제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가 광주에서 머물 때 그 유해진 씨가 역할하신 그 어. 배역분이랑 와이프분이랑 같은 집에서 머물잖아요. 맞아요. 제식이도 있고 그때 같이 밥 먹을 때 상황이 너무 한국 가족의 단란한 일상 하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 모습 속에 갑자기 비상벨이 울려요. 계엄령. 그걸 보고 아 이게 진짜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구나를 되게 실감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 덕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찬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화는 영웅스러운 사람들이 영웅스러운 일을 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김사복만 해도 이 영화 거듭 말씀드렸듯이 김사복을 속물처럼 묘사해요. 초반부에. 그렇죠. 다만 이 영화는 그 평범한 인물들이 적어도 자신이 해내야 될 일을 해낸 영화예요. 영화는 거기에 찬사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 운전기사는 끝까지 운전을 했고 기자는 끝까지 취재를 했고 광주 시민들은 끝까지 투쟁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개개인이 응당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지켜야 될 것을 지킨 개인들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 같아요. 역시 영화 평론가답게 짭뽕진. 그러니까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쪼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화가 영화인 만큼 좀 무거워지는데 저는 그렇죠. 두 가지의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아까 이제 고모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년 동안 네. 5.18 기념재단이라는 곳에서 장학금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학기마다 내려가서 광주에 그 기념 묘지가 있거든요. 국립 네.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참배도 하고 그 돌아가셨던 분들의 이제 얼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실제 사진도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민주화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년에 있었던 이제 박근혜 정부 퇴진 시위가 있었죠. 네, 그 현장에도 제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 진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찬이가 얘기했던 거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한 명의 움직임은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되게 사소하고 초라하고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모이면 걷잡을 수 없이 강력한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퇴진 시위로 봤던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5.18 때는 광주에 고립된 그 광주 시민분들이 다 감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던 거고 이제 이 현대에 와서서 이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건데 네, 네. 그분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획안을 쓰셨을 때도 네. 트루가 썼을 때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은 희생당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영화의 메시지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동일하죠. 해야 한다. 네. 응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결국 이제 우리는 민주 시민이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억압된 정권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 친구들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제가 희생당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해야 될 땐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박근혜 정부 그 탄핵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탄핵 날이 3월 10일이거든요. 맞아요. 그 번호판. 맞아요. 아. 번호판이 0310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진짜? 감독님은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냥 일반 저희 관객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의도했을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네. 나무위키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저 좀 이게 마지막 얘기해주세요. 질문이잖아요. 네. 얘기를 좀 해보면 기획안을 사실 썼던 이유는
저희가 이게 대학생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시위, 민주화 시위를 항상 주도했던 인물들은 대학생이었어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생각들을 이어받자 하는 의미에서 썼던 것도 있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런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이 아니라 뭐 되게 영웅적인 일이죠. 위대한 일인데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너무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네, 있죠. 금기시화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저희가 뭐 그런 사람들한테 동요돼서 얘기를 못하거나 언급 자체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이 그렇죠. 영화는 정치를 다루는 영화일 뿐이지 정치적인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전혀 아니죠.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거 저희가 모여서 뭐 얘기를 굳이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에는 뭐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네, 쪼이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안 써준 툴한테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개인의 힘이 모이면 그게 바로 민족의 힘이 되고 그게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작품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의 9시내 상영작 택시 운전사의 스크린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드디어 2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는 패널 한 분씩 돌아가면서 평점과 한 줄 평을 매겨보려고 해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쪼이님, 먼저 한 줄 평과 평점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메시지와는 별개로 영화 작품 자체는 아무래도 좀 신파를 강요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만점인 4.5점을 주기에는 조금 감점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한 줄 평은 제가 즉흥적으로 녹음 전에 생각을 했는데 왓챠피디아, 이것도 왓챠피디아의 코멘트를 좀 참고해 썼습니다. 빛이 드는 도시에 고귀한 희생과 폭압적인 진실을 태우고 간다. 태우고 간다는 표현이 좋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 영화 중심 자체가 이제 택시니까 맞아요. 그걸 참고해서 써봤는데 이 녹음을 들으시는 청취자분 여러분들 모두 우리 이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고귀한 희생을 정말 메모리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다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기억해야죠. 그러면은 이번엔 쏘님. 저는 일단 5점이고요. 네. 만점, 만점이네요. 만점입니다. 역시 현직 군인. 현직 군인은 5점 줘야죠. 이거. 현지 군인. 이거 이유는 되게 별 이유는 아닌데 일단 캐릭터 간의 위화감이 없었어요.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맞아요. 가끔 개연성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설정이 이게 맞나 싶은 문제가 있을 때가 있는데 캐릭터가 그런 문제를 넘어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연기도 더 잘해. 네, 김사복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그리고 재석이도 너무 맞아요. 매력적인 인물로 나와서 일단 그곳에서 너무 큰 그걸 받았고요. 진짜 장면 중에 너무 좋았던 장면이 있었던 게 그 미르겐 힌츠페터도 누워 있고 김사복 씨도 누워 있는데 자기 딸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근데 못 알아들어요. 분명 못 알아들을 거예요. 맞아. 근데 맞아. 되게 알아들을 것 같았어요. 맞아.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음. 그런 장면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5점을 드렸고요. 한 줄 평은 네네.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좋네요. 괜찮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신은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역시 오늘도 해맑겠어. 근데 저는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그 베스트 드라이버가 단순히 운전을 잘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진짜. 네. 책무를 다한 음. 그런 사람이라는 걸 표현한 거니까. 근데 진짜 놀란 게 네네. 저도 베스트 드라이버 하려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둘이 통했네. 그럼 추루님 이어서 말씀해 보실까요? 아니, 제가 왜 그랬냐면 네네네.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행주님의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 소절 불러주실 수 불러주셔야겠네. 있을까요? 네. 네, 이건 넘어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베스트 드라이버가 네. 안 나왔으면은 제가 하면서 하려 그랬는데 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한 줄 평을 마지막에 혹시 해도 될까요?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꿔볼게요, 지금. 제가 아, 네네네.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별 3개입니다. 오늘 찬이가 전체적으로 좀 평점이 짜요. 그니까요.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어요. 아, 네네. 그쵸. 한 줄 평은 좋은 마음이 담긴 영화. 하지만 애도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오케이. 아까 트루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 네네.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를 잊는 민족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망각을 하지 않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택시 운전사의 그런 깊이 있는 역사적인 맥락의 성찰이 좀 결여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 영화는 정치라는 소재를 다룬 영화로서
관객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동시에 이 영화는 상업 영화예요. 그래서 관객 수를 많이 동원해야 한다는 상업적인 압박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치. 그 양자가 제가 볼 때는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이 영화의 후반부에 굉장히 상충적인 자동차 추격신, 그래요. 액션씬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좀 괴리감이 이거는 심했지. 그게 맥락과 좀 무관한 액션씬이거든요. 그쵸. 철저하게 상업적인 계산하에 고려된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맥락을 전달하려는 좋은 마음과 상업적인 욕심이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미학적인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점이 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담겼지만 영화적인 흠결 역시 적지 않았던 영화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카롭네요. 그니까. 역시. 다르네요, 확실히. 네, 좋습니다. 그럼 트루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4.5점 주고 싶은데요. 꽤나 높은 점수죠. 울림도 있었고 여운도 참 많았던 영화이고 현실 고증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의 현실에 대해 잘 담아줬던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오늘 알았어요. 네. 그거를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냥 들은 내용으로는 그 5월쯤에 많은 분들이 제사를 치르신다고 했어요. 우리 집도 앞집도 옆집도 뒷집도 다 같이 제사를 치른다고 했는데 그게 평범한 건 아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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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상기시켜준 이 영화가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한 줄 평으로는 저는 아까 찬이님 이야기가 되게 비슷했는데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광주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 작품은 택시 운전사로도 대학생으로도 기자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냥 평범한 저희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트루님 개봉 박두. 하실 수 있으실까요? 막 그 사이에 새로운 네. 걸 짜내진 못했고 아, 사실 저는 네네네. 집에서 베스트 드라이버 생각을 하고 그쵸. 딱 이렇게 했어요. 와 이거다. 딱 이렇게 정해왔는데 아, 책 하셨군요. 현역 군인이 네. 책 같네. 책 같네. 그래서 조금은 네.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개인적으로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연휴도 맞아요. 많고 그렇죠. 놀러가기 날씨도 좋고 그런 달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비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어디 놀러 갈 때 택시 요즘에 진짜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 택시 한 번 탈 때 매번 그러자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녹음을 듣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는 순간에는 그래도 한 번은 택시 타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약간 한 줄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평점은 저도 조금 아쉬워요 사실. 어떤 네. 부분이요? 저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마지막에 카레이싱 장면이 맞아. 근데 이렇게 생각은 해요. 영화적으로는 아쉽지만 사실 그렇게 상업성을 좀 띠는 영화였기 때문에 이게 1,000만을 넘는 관중이 관객이 이 영화를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미가 더 커졌던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영화이지만 영화적으로는 당연히 아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높네요. 좋아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 택시 운전사 평점과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9시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8일 현재 여전히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왜곡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주장과 같이 각종 유튜버, 언론들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마냥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짜 뉴스들을 믿고 있으며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은 오늘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5.18 관련 영화 한 편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대본의 트루, DJ의 꼬꼬, 패널의 쪼이. 찬이. 트루 쏘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